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건물 사고 싶다고 하시고 또 우리 사장님 뭐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15 생겼다는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우리가 생생하게 꿈을 꿔야 된다. 김규선 원장님 이야기 하세요, 그죠? 말 그대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자가 되고 싶으면 생생하게 꿈꿔야 되는데 내가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정말 내가 그 돈을 벌어들일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를 생생하게 꿈꾸고 있지 않으면 그 돈은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복리라는 이 개념에서는 이제 보험회사 다닐 때 항상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뭐 연 10% 정도를 주면 10년 정도 저축하고 20년 정도 굴리면 그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본인들의 지갑이 열렸어요. 왜? 빠르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 복리의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리너님들. 제가 그렇게 저축을 이야기해서 저축을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형편이 어때요? 저축하실 수 있는 형편이 되세요? 여기 이제 거의 웬만하면 다 결혼하셨을 거고 자제분들 크신 분들이 크시고 뭐 고만고만한 애들은 고만고만할 텐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내가 생각지 않게 둘이서 살 때는 상관이 없어. 대기업 다니고 내가 조금 맞벌이 하고 이러면은 둘이서 사는 돈 가지고 충분히 해. 근데 이제 아이가 한 명이 생기고 두 명이 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금술이 좋은데 세 명이 생기고 네 명이 생겨요. 네, 저는 다행인 게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메인으로 잡아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내가 그런 로또에 당첨이 될 거잖아. 우리는 유산화해서 10년 지출 안 해도 돼요. 5년이면 돼. 5년도 너무 긴가요? 3년 만에 제가 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내가 한 100만 원 저축해가지고 10년 굴려가지고 20년을 기다려서 연금 500도 못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제가 5년 6개월 했거든요. 그럼 5년 6개월 안에 그걸 받고 있으면 괜찮은 거죠. 네. 유산화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제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자, 제가 보험회사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한 분을 제가 찝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사장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6입니다. 오!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저보다 동생으로 보이시네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이가 어리신 분을 제가 좀 내가 30대다 30대 없어요? 우리 주영민 사장님, 우리 앞에 있는 강태현 사장님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몇 살이시죠? 34입니다. 34. 우와. 남편분이 몇 살이에요? 38입니다. 38. 우와.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네. 자녀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6살, 7살. 7살. 4인 가족이네요. 그죠? 네. 4인 가족인데 지금 이제 남편이 38. 이제 와이프, 자녀가 이제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남편이 지금 회사 다니시죠? 네. 네. 회사 언제까지 다니신다고 하시던가요? 네. 꿈은 정년인데 네. 조금 밑에 있는데 그래도 55세? 네, 55세. 정년이 그 회사는 55세인가 보다. 네. 그죠?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38이니까. 17년. 17년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네요. 그럼 17년 벌고 남편 혹시 몇 살까지 산다 하던가요? 생명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100세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보험회사가 그 생명보험 그 협회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연령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70세 만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100세 만기죠. 그러면 100세까지 산다고 우리는 기준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17년을 버시는 거다, 그죠?
마이크도 잡아야 되고. 자, 17년. 17년을 버시는 나이. 이게 버는 거라고 볼게요. 근데 55세 은퇴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렇죠, 어느 그렇죠. 정도 일할 것 같아요? 알바 안 한 하더라도. 70세까지는 그죠, 70세. 하겠죠. 한 요까지 일을 한다고 볼게요. 근데 요때 이제 요까지 이게 우리가 소득 곡선이에요. 소득.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돼요? 100세까지 산다고 보면 100살까지 지출. 우리가 이제 요때쯤이가 처음에 둘이 살 때는 그래도 돈을 모아요. 그죠? 근데 요때쯤 지나고 나면 요 갭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돈은 계속 써요. 죽을 때까지. 그죠? 뭐 해줄까요? 아, 네네네. 아, 제가 킥해고 있었군요. 손이 모질러가지고. 자, 그러면 뭐 제가 뭐 그림도 아니다마는 이 갭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 갭.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6대 자금이 있어요. 그 6대 자금이 뭐냐면 첫 번째 월 생활비. 생활비 사장님 얼마 정도 쓰세요? 한 달에? 한 달에 300 이상 쓰는 거 같아요. 300. 일단 300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집 가지고 자가세요? 아니, 작갑니다. 네. 자간데 까먹고 있었어. 제가 자가라는 거. 화장실만큼 아니면 생각만큼. 주택,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런데. 결혼 자금. 교육. 교육. 애들 자녀죠? 교육 자금. 또 뭐 있어요? 결혼 자금. 우리가 실제로 결혼은 본인 결혼하실 때 혹시 본인이 100%다 쓰셨다. 근데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 도와주셨을 거거든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 결혼 자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결혼 안 했다 그럼 본인 자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말한 건 노후 자금. 근데 하나가 빠졌네. 하나가 뭘까? 의료비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긴급 예비 자금이라고 해요. 예비.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 사고 나면 에어백 나오죠. 네. 네. 에어백 자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에어백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자면 근로자는 월 본인이 급여에 곱하기 3개월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자영업자 곱하기 6개월. 이거는 내가 돌발상 말 그대로 내가 뭐 예를 들어 회사가 잘렸다 아니면 내가 지금 다쳐서 쉬어야 된다 이럴 때 쓰는 자금이고요. 말 그대로 그냥 에어백 장치로 가지고 있는 자금인데 이것조차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자영업자들 부가세 기간 되고 이러면은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 많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비가 300이라 했어. 생활비는 내가 100세까지 산다는 기준으로 가긴 가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이제 부부 둘이 살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 상승률 반영하지 않고 그냥 월 300만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50년이라고 잡아볼게요. 300만 원 곱하기 50. 단순 계산해보세요. 월 생활비 15. 그러면 지금 집 얼마 주고 사셨어요? 네. 6억 주고 샀어요. 6억. 창원이에요? 네. 애 교육자금 다들 들어보셨죠? 네. 한 아이당 그냥 작게 잡을게요. 1억 잡을게요. 1억씩. 우리가 이제 이 애가 만약에 뭐 인서울을 했다. 그러면은 생활비 뺀 거예요. 그거. 애 순전히 이제 교육자금, 사적 교육자금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지금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알았다. 노후자금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그냥 할게. 우리가 월 300으로 잡았으니까요. 그러면 사장님들 지금 얼마 정도 지금 필요해요? 대충? 24.
네. 23억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잘 해결하고 계세요? 우리는 유산을 하니까 그나마 있잖아. 근데 일반인들 이거 아무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포함돼요. 그럼 내가 이거를 리더님들, 사장님들 막 답답하게 가지고 오늘 막 왕창심만 하나 먹겠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한번 사실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든지 더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순살이 되면 안 되니까 순살이 순살이 네, 우리가 이제 이 현실 점검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리더님들한테 좀 그래도 희망을 드려야 되니까 저희 유산화가 있으니까 제가 유산화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 드려야 되죠.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카드 내역서를 다 가져오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무설계라고 흔히 말하는 금융에 대한 이제 상담을 해드렸죠. 강의를 듣다 보면 당연히 금융에 대한 이제 그런 지식들이 막 나오니까 막 해결책. 근데 제일 70% 이상이 뭔지 알아요? 부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카드 대란이 일어난 적이 언제였냐면 제가 23살, 24살 때 LG 카드가 있었어요. 아시죠? 연배에 있는 분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LG 카드가 한도를 제가 그때 24살 때 그때 길 가다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 색깔이 분홍색인데 키티야. 너무 예쁜 거야 이게. 그래서 만들었는데 한도가 제가 7천, 8천씩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중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쓰고 잘 갚으니까 한도를 팍팍 올려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올려줬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부터 터졌냐? 제가 한 중반 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카드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쵸? 우리가 금융지수가 우리나라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는 뭐예요? 내 미래의 돈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근데 땡겨 쓰는데 그냥 한 달치만 쓰고 그냥 하면 좋은데 거기에 참 할부 시설이 너무 잘 돼있네. 지금 저희 이제 유산화에도 뭐 무이자 할부 이런 것도 있지만 할부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냉장고도 다 된 것 같고 뭐 좀 하면은 뭐 좀 1년 전에 적금 만기 해놨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돈 냄새를 맡고 뭐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모질한 돈들을 카드로 쓰고 근데 그 돈들이 내가 따박따박 뭐 이제 누적되는 거죠. 이 복리도 아니고 계속 누적돼가지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있잖아. 내가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카드값 400만 원 나와. 마이너스 100만 원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쓰고 그나마 직장에 오른 분들은 뭐 대출이라도 해서 쓰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그 돈을 또 대환대출하고 리볼빙하고 이러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신용회복이 들어왔죠. 그 시절을 저는 다 겪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카드값으로 전부 다들 막 멘탈이 다 붕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 내역서에 물음표를 그렸어요. 이게 진짜 원해서 사신 거예요. 진짜 필요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결핍이 되면 채워놓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싶잖아. 그냥 빨간 것도 먹고 싶고 막 매운 거 막 땡기고 그렇게 채워놓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사도 될 것도 사더라는 거예요. 지출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그걸 막 줄여서 허리띠를 쫄라매게 해가지고 저축을 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더 나아졌어요 혹시? 그렇지 않을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유산화라는 대안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대안을 몰라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괜히 길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이 파지 줍는 게 그들도 지금 저희랑 똑같은 30, 40대를 보낸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키웠어. 근데 노인분 한 분을 부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유산화에서 어떻게 왜 유산화가 다를까?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제도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저같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많은 요소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자가 된 거예요. 루비 디렉터가 됐어요. 5년 안에 월 1,000만 원 벌면 괜찮지 않아요? 네. 근데 그만큼 될 수 있는 제도가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걸 처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이걸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됐어요. 전 파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팔았어. 팔아 제끼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계속.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이런 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쭉쭉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가슴만 답답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짚어드릴게요. 괜찮아, 숨통 트이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을 조금 이야기 드릴 건데 이럴 때는 잡담하셔도 돼요.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잡담하시고 자 우리 이제 보상 플랜을 제가 좀 이야기하자는데 저 이제 이걸 들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월 1,000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기를 똑똑한 척 해도 다 사기나 막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있는 그는 항상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저축하고 있었고 모아놓은 돈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 돈을 한순간 이제 다 날려버리는 그런 역경과 고난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유산화의 제도를 딱 듣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딱 듣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데? 우리가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가면 어때요? 막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듯이 제가 돈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라벨 이런 거 가격표 안 보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슈퍼마켓에서 그렇게 이제 가격표를 본다. 그런 내 자신이 싫다. 근데 내가 진짜 다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정말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걸로 저는 그때 들었던 걸 그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냥 2명을 찾아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나. 다 마음속에 생각해보세요. 2명 찾으셨죠? 여기 있는 몰대상 리더님들 2명 다 찾으셨어요? 네. 그 2사람 우리가 A와 B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2사람도 내가 이 플랜을 들었을 때 나쁘지 않네? 내가 2명 찾겠다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찾죠?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게요. 똑같이 이분들도 2명씩을 찾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2명 찾았어. 그럼 2명이 똑같이 또 2명을 찾았으니까 4명이 되죠. 4명이 똑같이 또 2명씩을 찾았으니까 8명.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번 더 내려갈게요. 그리지 않고 16명까지 찾았다고 칠게요. 우리가 월 500씩은 벌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 플랜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미 저희는 성공자들만 여기 다 거의 모여 계시니까 우리가 2명, 4명, 8명, 16명 이거 진짜 많이 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뭐라 해요? 그 사람들이 다 똑같다. 이미 똑같다. 많이 들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절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 짚어드릴 건데 그러면 이 지금 16명까지 다 도합하면 몇 명이에요? 30명. 30명이죠. 네. 30명이 매달 소비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저도 제가 이렇게 피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드름 피부예요. 여드름 피부. 이게 잘 가려서 그렇지. 여드름 피부인데 여드름 때문에 화장품도 굉장히 좋은 걸 썼고요. 여드름 때문에 항상 주얼리 성형외과를 1년에 2번씩 갔어요. 상업병까지 이야기하는. 그 성형외과 가서 맨날 짰어. 제가 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뭐 하고 이러니까 뭐 50만 원, 2번씩만 가도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한 것만 아니고 화장품도 그냥 기초 라인이 일단 기본적인 색조는 안 했어. 일단 막 입술만 바르더라도 왜냐면 여드름 피부에 안 좋으니까 그것만 제가 화장품 가격으로 쓰고 있는 게 한 달 평균 따져보니까 50만 원이 넘더라고. 근데 저는 영양제를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겠지만 운동하는 선수들은 의외로 영양제 안 먹어요. 녹용, 뭐 개소주 뭐 이런 걸 먹는데 민간요법을 많이 쓰지 뭐 바이타민제를 먹진 않아요. 거의.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쓰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제가 그냥 한 40-50만 원을 평균 저를 위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30명도 똑같이 그걸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브랜드 체인지. 내가 원래 그냥 마트에서 쓰던 거, 뭐 백화점에서 쓰던 거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명이 그렇게 바꿨어. 시간 안에서.
이거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잖아. 제가 지금 5년 6개월 했거든요. 2년 안에 저걸 바꾼 거예요. 저렇게 모인 거야. 그러면 30명 곱하기 우리가 월 40 이야기 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약 편하게 이제 숫자 좀 계산하기 쉽게 제가 40만 원 잡은 거예요. 원래 약 이제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출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4, 3, 12, 1,200만 원? 1,200만 원을 나 여기 일어나는 매출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리더님들도 똑같이 사장님들도 2명씩 있으니까 본인으로부터 모든 소득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죠? 네. 그 1,200만 원의 매출 우리가 그룹 매출을 몇 프로 받아가요? 10%. 10%를 받아가요. 그럼 내가 120만 원 받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월 1,000만 원 준다며. 그럼 어떻게 나머지는 어딘데? 그죠? 나머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A라는 친구도 나 이거 비전을 봤어.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해 보겠대. 그래서 막 전달했어. 바로 사고 받습니까? 안 하죠? 응.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제품은 좋대. 그냥 막 사람들한테 말은 못 하겠는데 뭐시기야. 내가 그냥 먹어볼게.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소비자 분단들 있죠. 우리 사장님들 소비자 몇 분 정도 계세요? 평균 지금 따져보니까 20명. 네, 20명 정도가 되실 거예요. 아마 좀 사업을 조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로부터 한 20명 정도는 소비자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그 돈으로 사 먹는 사람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이렇게 사드리는 사람 말고 우리 엄마 아빠 말고. 근데 이 소비자분들을 평균 어느 정도를 먹는지를 한번 따져봤죠.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면 30명에 한 명당 소비자가 20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30명에 1인당 20명의 소비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20명이 매일 먹고 우리처럼 정기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평균 얼마인지, 우리가 헬스팩 13만 원 정도는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아. 그냥 제가 더 작게 잡을게요. 그 정기 구매했을 때 우리가 정기 구매 아니고 우리가 6만 원 정도 먹으면은 택배비 안 들죠. 우리나라 사람 택배비 드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기 구매하는 거를 6만 원으로 잡을게요. 소비자 6만 원. 평균 먹는 게 그러면 뭐 요즘 거지도 먹는다는 게 오메가인데 오메가 뭐 유산균 이 정도는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도 돼요. 저 금액이. 그러면 6만 원은 20명의 소비자가 먹고 있네요. 그러면은 31명이 1인당 20명이니까 그럼 총 몇 명이냐? 600명 돼요. 600명. 소비자만. 600명이 6만 원씩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3,600. 네. 3,600 플러스 여기에 1,200 얼마예요? 4,800. 네, 4,800 이거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골드 리더님들이 받아가시는 수입이에요. 근데 내가 소비자가, 저도 이제 루비니까 소비자분들이 저번 주에도 15명이 생겼어. 그 앞주에도 15명이 생겼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시간 속 안에서 소비자가 계속 생겨요. 왜? 우리 제품 너무 탁월하잖아. 근데 그분들이 먹는 거 우리 다 뭐다? 공유되고 있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2명, 4명 이까지는 내가 아는 사람일 수 있어. 근데 한번 본인들 레그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 몇 명인지 한번 봐보세요. 찬찬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루비인데 6년이 가까이 다 돼가는데 5명밖에 없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냥 막 한 10% 들은 거야. 10% 듣고 내 안다 뺑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봐봐요. 더 멋진 게 있어요. 우리는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왜 선택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대전 관련된 네, 뭐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뭐 때문에 안 한대요? 가상세? 내가 가서 좀 이야기 좀 할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또 뭐 하나 안 나왔다. 팔아야 팔아야 돼. 당장 뭐 돈이 안 된다. 또 뭐라고요?
팔아야 된다. 윗대가리만. 늦었다? 이미 선점은 늦었다.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사재기예요. 그죠? 맞아. 우리가 이런 구조 많이 보죠. 아이고 안 나온다. 이런 구조 많이 보죠. 이 구조 많이 보죠. 네. 3%, 뭐 19%, 20%라 칠게, 18%라 칠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래 뭐 내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3% 받아가는 거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유산은 어때요? 10%. 당연하지 않죠. 이거 말하면 거짓말 아이가 일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장님이 돈 많이 받아가요, 직원이 많이 받아가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사재기를 하라는 적이 회사는 한 번도 없어. 해서 어떤 회사가 사재기 해라 해. 난리 나고.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욕심이랑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이 구간이 있어요. 내가 똑같은 매출 1,000만 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팔았다고 칠게요. 근데 그 1,000만 원의 매출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어떤 사장님은 19% 받아가는데 나는 왜 3%밖에 못 받아가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급이라는 걸 가고 싶은 거야. 직급을 가면 저걸 줄게 하는 조건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한 10만 원 쓰면 한 20만 원 쓰면 10만 원 준다는데 그리고 제품도 준다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사재기를 하라는 적이 없지만 내가 내 욕심에 저 18%를 받아가고 싶으니까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보상 체계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도적으로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더 유리해요? 이제 시작했어. 당연히 유산화가 유리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한 공유 되는 거 있죠. 무한 공유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거 레그 상담도 스폰서님들하고 하고 다 하지만 사실 무한 공유를 해주는 회사들이 다 자기도 무한 공유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똑같이 200포인트 이게 받아간대.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 200포인트 유지 안 한대. 이 사람도 안 한대, 이 사람도 안 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플랜 자체가, 제도 자체가 여기 거 이 사람이 500포인트를 해도 절대 공유해주지 않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수 제한이 있죠. 근데 저희 유산은 어때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아니어도 우리는 샴푸 하나 쓰시는 소비자분 것도 다 공유를 받아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내 같은 루비가 들어와가지고 내같이 지금 이제 루비지만 저같이 일 잘하는 파트너가 생겼어. 내 하부에. 근데 같이 해보자고 1, 2, 3번이 있었어. 그 1, 2, 3번이 일을 안 하네. 제발 좀 같이 하자 해도 그래 모르겠다. 그래 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한 명을 또 우리가 리크루팅을 했어. 이 사람이 김미선이라고 칠게요. 그럼 내가 지금 한 주에 500포인트 계속 한다 칠게. 어때요? 근데 회사에서 이 사람들 일 안 하니까 포인트 공유 안 해준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미워요. 미워잉. 일 안 하노.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아웃시키는 거죠. 여기에서 이간질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걸로 마음 상처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말하는 롤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들이 롤업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 인적 인프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면 어때요? 될 일도 안 되지. 근데 구조가, 조직 구조가, 우리가 플랫폼 구조가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어때요? 모든 무한 공유해 주죠. 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말 해요. 그럼 회사는 뭐 먹고 사는데? 그렇죠. 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가게 하나당 매출을 공유해 주는 거를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게 합리적인 거죠. 내가 1번이야. 우리 그렇게 1번 사업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1번이라서 나는 막 이 사람 못 따라간다. 그죠? 우리가 제2의 박청자, 제3의 박청자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한 제도죠, 저희는. 근데 그게 다른 회사는 그게 안 돼. 어떻게 내 파트너가 나보다 더 잘할 수가 있냐고. 전부 다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출에 대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일을 해야만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걸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이 많아, 아까 전에 이야기해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 좀 짚어볼게요. 내가 사람이 없을 수 있어. 내가 살아온 게 맨날 컴퓨터로 되어 있거나 그냥 굳이 이렇게 많은 내가 성격상 아유 나 많은 사람하고 막 어울리는 거 싫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사람이 없는데 제품은 좋아서 내가 먹고, 근데 한 명 정도 누가 이렇게 같이 건강하게 챙기는 한 명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이 나는 막 열심히 안 하는데 지원차서 잔디처럼 막 잡초처럼 컸든 막 발광을 해가지고 컸든 뭐 어쨌든 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같은 루비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월 1,000이야. 이 월 1,000만 원에 대한 거를 회사에서 15%를 준대. 소개했기 때문에. 그게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괜찮잖아요. 네. 내가 한 명 소개했는데 그 사람의 15%를 나한테 평생 준대. 사람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받쳐지면 필요 없죠. 네. 근데 저희는 있다 없다? 있죠. 저희 제도적으로. 그럼 또 하나 더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나는 저 앞에 있는 루비는 뭐 영업도 했다고 말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막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림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바이너리를 쓰죠. 바이너리는 양갈래로 무조건 내려가는 제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조금 느린 사람이야. 나는 조금 시간이 걸려. 그럴 수 있죠. 파트너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죠.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안에서 나 같은 애들은 하닥하닥 해. 막 빨리 돈 벌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저희 플랜의 제도가 받쳐주냐면 추가 빚이라는 게 있어요. 가게가 처음에는 한 개 아니면 3개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개로 시작하는 거를 나중에 하다 보면, 아까 매출을 우리 전부 다 같이 공유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매출에 대한 거를 맥스라고 하는 가게 하나에 1,000만 원 이렇게 매출로 공유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걸 맥스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회사가 편의점, 뭐 스타벅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를 여기 달았다고 칠게요.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신규분이 들어왔어. 그죠? 네, 우리 바이너리의 장점이 뭐예요? 포인트가 어쨌든 한쪽에 다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일은 할 줄은 모르는데 소소하게 그냥 막 누군가한테 했을 때 하나 이렇게 소소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칠게요. 그분 밑에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내가 매출을 1,000만 원을 올렸다고 칠게. 그러면 이게 나의 신규한테 들어가죠. 네. 그죠? 그리고 나의 추가 빚이 5번에도 들어가겠네요. 여기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여기도 들어가겠네요. 나는 1,000만 원 매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몇 개의 공유가 됐어요. 그죠? 네. 이게 가능한 게 유상화예요. 네. 근데 우리가 바이너리라 하면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잘 되는 데만 뭔가 계속 잘 돼. 왜 대실적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보완을 해놨어요. 진짜 미친다니까요. 어떻게 보완해놨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를 이렇게 3개를 했어. 똑같이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이 한 2,000포인트 올라왔다고 칠게요. 여기에 2,000포인트, 여기에 1,500포인트, 여기 2,000포인트 공유가 됐어. 그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바이너리는 대실적에 줄게 아니면 소실적에 줄게 이래요. 그죠? 대실적 아니면 소실적이야. 이런 식으로 줘요. 근데 이거를 2번, 3번에서는
요 소실적 우리가 또이또이니까 1대1 그죠? 400달러 주죠? 네. 여기에 1,500 요거 자가 출적이는 요거 줘.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 이걸 1번 가게로 다 공유받아요. 소실적 대실적 다 그죠? 네. 네. 이런 회사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회사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제가 빠르게 시간을 초과한 단계로 빠르게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PT는 몇 개 없는데 제가 이랬기 때문에 루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똑같이 저처럼 되실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있어요. 무조건 맞춰주는데 당연히 되지. 그래서